요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은 매출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장사가 잘 되느냐보다 이번 달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가 먼저 계산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쌓여왔어요. 처음에는 대출이 버팀목처럼 느껴졌어요. 당장의 위기를 넘기기 위한 선택이었고 언젠가는 회복될 거라는 기대도 있었어요. 이자는 부담됐지만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이 선택이 이렇게 오래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출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도움이 아니라 짐에 가까워졌어요. 원금보다 이자가 먼저 떠오르고 매출이 늘어도 숨통이 트이지 않는 구조가 됐어요. 이때부터 연체라는 단어가 현실적인 걱정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연체는 단순히 돈을 못 갚는 문제가 아니에요. 심리의 균열부터 시작돼요. 납부일이 다가올수록 하루하루가 불안해지고 가게 문을 여는 순간부터 마감 시간이 두려워져요. 이 불안은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요. 문제는 이 상황이 특정 업종이나 일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연체가 예외가 아니라 흔한 선택지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와요. 이때부터 상황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바뀌어요. 특히 장기간 이어진 부담은 회복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매출은 조금씩 회복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자와 고정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과는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연체율이 높아진다는 말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숫자 뒤에는 결정을 미루다 한계에 도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더는 조정할 여지가 없다고 느끼는 순간 연체는 선택이 아니라 결과가 돼요. 지금 이 상황이 무서운 이유는 이 흐름이 짧게 끝날 것 같지 않다는 데 있어요.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처도 깊어지고 다시 일어설 힘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연체율이라는 말은 자영업자에게 통계가 아니라 경고처럼 들려요. 이제 많은 사람들은 다음 달이 아니라 다음 해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이 구조가 계속 유지된다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게 돼요. 이 질문이 나온다는 건 이미 상황이 한 단계 넘어왔다는 뜻이에요. 연체가 늘어나는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정 사람의 무리한 선택으로 보기 어려워요. 오히려 너무 정상적인 판단들이 시간을 두고 누적된 결과에 가까워요. 버티기 위해 빌렸고 유지하기 위해 돌려막았고 기회를 기다리며 미뤘던 선택들이 한 방향으로 모인 거죠. 처음에는 연체라는 단어가 아직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조금 늦게 갚는 정도라고 생각했고 다음 달이면 정리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 시기가 길어지면 연체는 점점 일상적인 고민이 돼요. 언제 갚을 수 있느냐보다 이번 달을 넘길 수 있느냐가 중요해져요. 이 흐름에서 가장 무서운 건 연체가 갑자기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대부분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카드 한도를 조금 더 쓰고 대출 상환을 뒤로 미루고 필요한 지출만 남기면서 조용히 압축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 단계에서는 아직 되돌릴 수 있을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고정비와 이자는 사람의 의지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매출이 늘지 않아도 빠져나가는 돈은 멈추지 않아요. 이 구조가 계속되면 어느 순간 선택지가 사라져요. 이제는 조정이 아니라 연체냐 정리냐의 문제로 바뀌어요. 연체가 늘어날수록 자영업자들의 행동도 달라져요. 투자를 멈추고 고용을 줄이고 영업시간을 줄이게 돼요. 겉으로는 가게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움츠러들고 있어요.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회복할 체력은 빠르게 소진돼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연체가 개인의 실패처럼 취급된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같은 조건에 놓이면 누구든 비슷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연체율이 동시에 올라간다는 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바뀌었다는 신호에 가까워요. 연체가 확산되면 금융의 태도도 함께 바뀌어요. 조건은 더 까다로워지고 기회는 줄어들어요. 이 변화는 가장 먼저 이미 약해진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그 결과 연체는 연체를 부르는 구조로 이어져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누가 잘못했느냐를 따질 단계가 아니에요. 이 구조가 계속되면 연체는 더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해결해주기를 기대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체력이 소모됐어요.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요. 이 흐름을 어디에서 멈출 수 있느냐는 거죠. 연체가 더 커지기 전에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바꾸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연체가 특정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퍼질수록 불안의 성격도 달라져요.
처음에는 개인의 관리 문제처럼 보였던 일이 어느 순간 구조의 문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이유로 비슷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자영업을 시작할 때 누구도 연체를 전제로 계획하지는 않아요. 매출이 줄어들면 다시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고 잠깐의 대출은 시간을 벌어줄 거라고 믿었어요. 이 판단 자체는 무리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이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길어졌다는 점이에요. 장기간 이어진 부담은 계획을 하나씩 무력화시켜요. 처음에는 비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는 인력을 줄이고 마지막에는 자신을 줄이게 돼요. 휴식을 포기하고 건강을 미루고 미래를 뒤로 밀어놓게 돼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연체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결과처럼 보여요. 2단계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숫자를 정확히 보지 않게 돼요. 얼마가 부족한지보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를 생각해요. 이 판단은 점점 감정에 가까워져요. 불안이 커질수록 냉정한 계산은 어려워져요. 연체가 늘어나는 구조에서 특히 위험한 건 속도의 문제예요. 한두 명의 연체는 조정으로 보이지만 여러 업종, 여러 연령대에서 동시에 늘어나면 상황은 급격히 달라져요. 이때부터는 개인의 회복 속도가 환경의 악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요. 자영업자는 매달 같은 질문을 하게 돼요. 이번 달을 넘기면 나아질까 하는 질문이에요. 하지만 이 질문에 확신이 사라지는 순간 연체는 시간 문제가 돼요. 의지로 막을 수 있는 영역을 넘어가요. 그래서 연체율이 높아진다는 말은 결심이 무너졌다는 뜻이 아니라 환경이 한계를 넘었다는 신호에 가까워요. 이 흐름이 무서운 이유는 한 번 자리 잡으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연체가 늘어나면 조건은 더 나빠지고 기회는 더 줄어들어요. 그 결과 다음 연체는 더 빠르게 나타나요. 이 악순환이 시작되면 개인 혼자 빠져나오기 힘들어져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압박은 단순한 경기 부진의 감정이 아니에요. 버텨온 시간이 한계에 가까워졌다는 체감이에요. 이 체감이 넓게 퍼질수록 연체는 숫자가 아니라 경고처럼 받아들여져요. 이제 연체율이라는 말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패했느냐를 말해주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같은 벽 앞에 서 있는지를 보여줘요. 이 벽을 넘지 못하면 다음 선택은 더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연체가 늘어나는 국면에서는 금융 환경의 공기가 먼저 바뀌어요. 서류 한 장의 무게가 달라지고 질문 하나에도 긴장이 묻어나요. 예전에는 조건을 맞추는 일이었다면 지금은 통과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돼요. 이 변화는 숫자로 공표되기 전에 현장에서 먼저 느껴져요. 연체가 쌓일수록 대출은 숨통이 아니라 문턱이 돼요. 연장이라는 선택은 까다로워지고 상환 일정은 더 빡빡해져요.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는 선택의 폭이 급격히 줄어드는 걸 체감해요. 시간을 벌기 위한 선택이 오히려 시간을 재촉하는 구조로 바뀌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계획이에요. 다음 분기, 다음 해를 바라보던 계획은 월 단위로 쪼개지고 주 단위로 줄어들어요. 계획이 짧아질수록 판단은 보수적으로 변해요. 보수적인 판단은 투자와 고용을 멈추게 해요. 그 결과 매출의 회복 탄력도 약해져요. 연체가 늘어나는 구조는 개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작동해요. 성실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요구하는 기준이 이미 현실과 어긋나 있기 때문이에요. 매출이 조금 늘어도 이자와 고정비가 먼저 반응하면 체감은 개선이 아니라 정체로 남아요. 이 정체가 길어질수록 연체의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커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연체가 단절을 만든다는 점이에요. 거래처와의 관계, 금융과의 신뢰, 미래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끊어져요. 이 단절은 한 번에 복구되지 않아요. 시간과 비용이 동시에 필요해요. 하지만 이미 체력이 소진된 상태에서는 그 시간을 버티기 어려워요. 연체가 늘면 시장 전체의 리듬도 느려져요. 주문은 보수적으로 바뀌고 결제는 더 늦어져요. 이 느린 리듬은 다시 자영업자의 현금 흐름을 압박해요. 이렇게 서로를 압박하는 고리가 고착화되기 시작해요. 2단계에 들어서면 연체는 예외가 아니라 환경의 일부처럼 느껴져요. 주변에서 같은 고민을 듣고 같은 선택을 보게 되니까요. 이 공기가 퍼질수록 개인의 회복 의지는 약해져요. 의지가 약해졌다는 말은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이 앞당겨졌다는 의미에 가까워요. 연체율이 최고라는 말이 무겁게 들리는 이유는 이미 많은 사람이 같은 벽 앞에 서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벽을 넘기 위해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연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건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덜 다칠 수 있느냐를 먼저 보게 돼요. 이 기준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해요. 장사를 계속하는 이유가 확장이나 꿈이 아니라 유지와 생존으로 이동하니까요. 이 시기에는 매출보다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해져요. 오늘 들어오는 돈보다 오늘 나가는 돈이 더 또렷하게 보여요. 이자가 빠져나가는 날짜, 임대료가 빠져나가는 날짜가 달력에 먼저 표시돼요. 이 흐름이 반복되면 장사는 계산의 연속이 돼요. 즐거움은 줄어들고 긴장은 일상이 돼요. 이때 많은 자영업자들이 규모를 줄이는 선택을 해요. 메뉴를 줄이고 공간을 줄이고 사람을 줄여요. 이 선택은 실패를 인정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상처를 키우지 않기 위한 방어에 가까워요. 하지만 이 방어는 동시에 회복 속도를 늦춰요. 줄인 만큼 돌아올 여지도 줄어드니까요. 연체가 현실적인 위험으로 다가오면 결정은 더 보수적으로 변해요. 새로운 시도를 피하고 기존 방식에 매달리게 돼요. 하지만 환경이 이미 달라졌다면 이 선택은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변화하지 않는 선택 역시 위험이 될 수 있어요. 이 모순이 판단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연체가 늘어나는 국면에서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 나아질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모든 선택이 임시 방편처럼 느껴져요. 이 감정은 체력을 빠르게 소모해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요. 그래서 연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의 문제로 바뀌어요. 2단계에 들어서면 주변의 사례가 판단에 큰 영향을 줘요. 문을 닫은 가게, 연체로 힘들어지는 이야기를 들을수록 자신의 상황도 더 비관적으로 보이게 돼요. 이 비교는 자연스럽지만 결정을 앞당기는 압박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선택의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와요. 이 흐름이 쌓이면 연체는 어느 날 갑자기 터진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래된 누적의 결과예요. 버텨온 시간, 미뤄온 결정, 감당해온 부담이 한 지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체율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말은 개인의 도덕성이나 능력을 말해주지 않아요. 이 환경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같은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이제 많은 자영업자에게 중요한 질문은 하나로 모여요. 이 구조 안에서 얼마나 더 자신을 소모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무겁게 느껴질수록 연체는 숫자가 아니라 현실의 경계선으로 다가와요. 2단계에 이르면 연체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사람을 밀어붙이는 구조가 분명하게 보여요. 같은 시기에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건 우연이 아니라 흐름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연체율이 높아진다는 말은 누군가가 특별히 잘못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자영업자는 늘 책임을 혼자 떠안는 위치에 있었어요. 장사가 안 되면 본인 탓으로 돌렸고 상황이 나빠져도 더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이자가 계속 쌓이고 매출 회복이 늦어지는 환경에서는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해요. 이 지점에 도달하면 자책은 현실을 바꾸지 못해요. 연체가 구조의 문제가 되는 순간은 도움의 경로가 막히기 시작할 때예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는 말이 더 이상 선택지로 보이지 않아요. 연장을 요청하기도 어렵고 추가적인 여유를 기대하기도 힘들어져요. 이때부터 자영업자는 스스로를 고립된 존재처럼 느끼기 쉬워요. 이 고립감은 판단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상담을 받는 것도 부담스럽고 상황을 설명하는 것조차 필요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문제를 혼자 끌어안게 되고 결정은 더 늦어져요. 하지만 늦어진 결정은 대개 더 큰 비용으로 돌아와요. 연체가 늘어나는 국면에서 사회 전체가 조심스러워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자영업자의 연체는 금융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소비 위축, 고용 감소, 지역 상권의 침체로 연결되는 고리가 분명해요. 아래쪽에서 균열이 생기면 위쪽도 안전할 수 없어요. 이 구조가 무서운 이유는 한번 굳어지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연체가 일상처럼 받아들여지는 순간 사람들은 새로운 기준에 적응해요. 그 기준은 항상 더 낮은 기대를 전제로 해요. 덜 벌어도 버티는 것, 성장하지 않아도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돼요. 이 상태가 길어지면 경제의 탄력은 빠르게 사라져요. 그래서 지금의 연체율은 과거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경고에 가까워요. 이미 발생한 문제를 보여주는 숫자이기도 하고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부담을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해요. 이 신호를 무시하면 다음 단계는 더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니에요. 다시 일어설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에요. 연체는 그 생각을 가장 빠르게 키워요. 그래서 이 국면은 돈을 갚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여지가 남아있느냐의 문제로 바뀌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개인의 성실함을 넘어서 이 구조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로 이동하고 있어요. 연체율이 최고라는 말이 주는 무게는 바로 이 질문이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는 데서 나와요. 연체가 이만큼 퍼진 상황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달라져요. 개인의 성실함이나 능력을 평가하기보다는 이 구조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를 보게 돼요. 버텨온 사람이 강한 사람이냐는 질문보다 이 환경이 사람을 얼마나 소모시키느냐가 더 중요해져요. 자영업자는 늘 위험을 감수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의 위험은 노력과 선택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었어요. 지금의 위험은 다르게 느껴져요. 아무리 조심해도 피하기 어려운 압박이 계속 들어오니까요. 이 차이가 체감을 완전히 바꿔요.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장사를 계속하는 이유를 다시 묻게 돼요. 확장을 위해서였는지, 안정을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그냥 버티기 위해서였는지를 돌아봐요. 이 질문은 감정적으로 힘들지만 피할 수 없는 단계예요. 연체가 현실로 다가올수록 이 질문은 더 또렷해져요. 연체율이 높아졌다는 말이 무겁게 들리는 이유는 이 질문을 동시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각자의 상황은 달라도 고민의 방향은 비슷해요. 이 공통된 고민은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요. 낙관보다는 방어가 앞서고 확장보다는 축소가 기본이 돼요. 이 분위기가 길어지면 경제는 자연스럽게 느려져요. 사람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요. 모두가 동시에 조심스러워지면 움직임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때 필요한 건 누군가의 용기가 아니라 환경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여지예요. 하지만 그 여지가 쉽게 생기지 않으면 결정은 더 개인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를 각자가 정해야 하는 상황이 돼요. 이 결정은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더 고통스러워요. 연체가 늘어난 사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건 포기가 너무 빠르게 정상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포기 자체가 잘못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선택지가 줄어든 상태에서의 포기는 회복의 여지를 더 좁혀요. 이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앞으로의 방향을 크게 좌우해요. 지금의 국면은 누군가를 비난해서 해결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연체율이 최고라는 사실은 이미 많은 사람이 한계 근처에 와 있다는 뜻이에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이 흐름은 더 깊은 침체로 갈 수도 있고 다른 기준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남아있는 건 각자의 선택이 아니라 이 구조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태도예요. 연체가 숫자로만 소비되지 않도록 이 상황을 직시하는 시선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어요. 이제 이 흐름의 끝자락을 바라보게 돼요. 연체율이 높아졌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숫자가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더 무겁게 느껴져요. 잠깐의 흔들림이라면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시간이 오히려 부담을 키우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연체가 구조로 굳어지면 회복의 방식도 달라져요. 예전에는 장사가 조금만 나아지면 숨통이 트이는 구간이 있었어요. 지금은 매출이 늘어도 이자와 고정비가 먼저 반응하면서 체감 회복이 늦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아지고 있다는 신호를 믿기 어려워져요. 이 지점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건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몇 년 뒤를 계획하기보다는 이번 해를 넘길 수 있을지를 먼저 계산해요. 이 시선이 넓게 퍼지면 경제 전체는 자연스럽게 단기적인 구조로 바뀌어요. 단기 구조는 위기를 넘기는 데는 유리할 수 있어도 회복을 만드는 데는 취약해요. 자영업자에게 이 변화는 특히 깊은 흔적으로 남아요. 한번 연체를 경험하면 다시 같은 선택을 하기까지 훨씬 많은 고민이 필요해요. 이 신중함은 개인에게는 방어가 되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움직임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돼요. 그래서 연체의 후유증은 숫자가 내려간 뒤에도 오래 남아요. 이제 중요한 건 이 상황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예요. 누군가의 실패 사례로만 남기면 같은 구조는 다시 반복돼요. 반대로 이 시기를 환경이 사람을 어디까지 몰아붙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계선으로 인식하면 다른 선택의 기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기준이 있어야 다음 위기는 같은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연체율이 최고라는 말은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표현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지금 구조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보여주는 신호에 가까워요. 이 신호를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는 더 늦게, 더 크게 드러나요.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건 무조건 버티라는 말도 쉽게 포기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현실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환경이에요. 이 여지가 사라질수록
연체는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돼요. 지금의 연체율은 이미 지나온 시간을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묻고 있어요. 이 구조를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연체율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기록으로 남을 수도 있고 더 큰 균열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이 문제는 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가 사람을 얼마나 오래 버티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한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 전체의 질문으로 바뀌어 있어요. 연체율이 역대 최고라는 말의 진짜 무게는 바로 이 질문이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는 데서 느껴져요.